안녕하십니까. 저는 협동조합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. 예, 앞에서 농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. 주제가 좀 유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, 좀 주로 지역에서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농업 농촌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,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주 조합원입니다.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농가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, 전업 농가는 굉장히 지금 한 20년 사이 보면 35%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, 그다음에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도 도시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농촌 사회가 약화가 되면서 농협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참고로 봐주시면, 이 조합원 수는 이제 2000년도에 240만 명 수준에서 2019년도 보면 한 210만 명 수준으로 줄었는데요. 반면에 주로 이제 신용사업을 이용하는 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940만 명에서 1800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.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3분 중에 1분 정도가 농협의 준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아, 그 조합원인 농업인의 숫자는 줄어들고, 전체적인 이제 농업인 편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, 신용 사업 증가율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은 상태고요. 그다음에 그 판매 사업, 그 경제 사업, 그러니까 농업인들에게 제일 이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판매 사업 같은 경우에 미용 조합원이 74%에 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자 협동조합, 농업인이 중심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,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한국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앞서도 발제를 해주셨지만, 크게 보면 이제 그 보편성, 역사성, 특수성 측면에서 보면, 한국 협동조합의 특징을 좀 특징을 좀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 수익센터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사업을 겸용을 함으로 인해서, 특히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경제사업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해라라고 하는 이 수익센터 모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는 영세 소농이 중심이 된 농업 구조에서 파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하나의 특수성은 정부가 설립 및 운영 부분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, 또 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부분, 그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 공공성과 자율성, 전문성 이 세 개의 큰 축 속에서 끊임없이 그 혼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결국은 이 세 가지 큰 축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. 역사적으로 변화 상황을 앞서도 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,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, 그 다음에 상호금융과 식량 증산에 기여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,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사업, 판매사업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, 조합원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또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,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농업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들을 고려했을 경우에, 이대로 간다고 하면 조합원은 없어지고 사업과 조직만 남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. 결국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이 이용자와
그다음에 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통제, 그다음 통제, 그리고 수익 부분이, 수익 원천이, 이 세 가지가 좀 일체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원리인데,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의 일체성 또는 선순환 구조가 많이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조합의 유형을 보면 현재 약 1112개의 조합이 있는데 약 17가지 정도로 다양화되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농협, 단일한 농협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앞에서도 이제 지역사회공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,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. 특히 이제 지역사회공헌 부분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역 협동사회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, 그다음에 지역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족한 사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역 개발의 촉진자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복지라든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먹거리의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 유통 체계를 좀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중소가정동들이 일정 정도의 소득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,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농촌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도농 교류라든지 또는 지역 활력,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유사한 내용이고요. 예,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지역 협동 조합 복합체 허브 기능이라고 뭐 개념 정리를 좀 해봤고요. 뭐 에 따라서는 지역 종합타라는 부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이제 시민하고 연대해서 결국은 지역 농협이 지역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농협이 지금 농촌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자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연계된 뭐 돌봄 서비스나 사회적 경제와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좀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농촌 돌봄 사업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,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농협의 역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지금부터는 사례를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일단 아산의 인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령 노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주농협이 주관해서 요양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2015년부터 충남도의 정책하고 연계해서 준비를 해서 한 4년 정도 준비해서 2019년도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현재로서는 약 41명 정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도 이제 경영의 문제가 있는데요. 약 100명 규모가 될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흑자 전환 될 때까지의 연착륙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제도적으로 조금 지자체에서 이 돌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계농협 같은 경우에는 장계 지역에 이제 의료 사업을 농협이 이제 설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여론 조성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. 이런 역할들도 지역에서 농협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보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. 뭐 요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. 영농형 태양광 부분입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을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
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농가들이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교육하고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를 통해서 농가들의 이제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영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체를 이용을 해서 신규 수익을 창출을 해서 농가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남청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을 단위 이제 순환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농촌의 취약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다만 이 사업이 좀 적자가 계속돼서 조합에서 굉장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.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실질적인 계약 재배, 특히 중소가족농, 고령농들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그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농협들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사업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앞서 중앙회에서도 장기적인 방향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요도 있고 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사업들이 시도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, 앞에서 나온 부분들을 좀 요약한 부분인데요.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런 정책과의 연계, 지자체와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, 특히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의 좀 정책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. 결국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단순히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만이 아니라 지역 농촌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만으로는 이런 수요에 맞출 수 없고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, 그리고 조합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형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